캔들은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기초부터. 자, 빨간색 봉이 양봉이고요. 파란색 봉이 음봉입니다. 각각 이제 꼬리가 달리죠. 위아래로 꼬리가 달립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는 시가가 바닥에 있으면은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가가 위에 편성되어 있으면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가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종가가 위로 편성되는 게 양봉이다. 그리고 종가가 밑으로 편성되는 게 음봉이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 가지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종가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캔들로 그려보면 요런 캔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캔들. 시가가 처음에는 빠졌다가 꼬리 달고 쭉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가 위로 편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는 없고 아랫꼬리는 긴 요런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쭉 진행이 됐다가 한번 쭉 올라옵니다. 여기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은 양봉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서 시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쭉 꼬리 달고 여기서 시가, 종가 이렇게 되고 아래 꼬리 살짝 달린 이런 음봉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캔들을 만드는 거는 시가에서 종가가 위로 끝나냐 아래로 끝나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끝나면은 양봉이 되는 거고요. 아래로 끝나면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죠. 거래량. 매수세, 매도세.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하기 때문에 캔들을 보는 건데, 일단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찍혔다 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빨간색 봉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 들어오는 힘보다 결과적으로 매도가 많았으면 혹은 힘이 없었으면 거래량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주가 방어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거나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버리거나 혹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아랫방향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면은 음봉이 편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양봉 캔들은 알겠고 음봉 캔들은 알겠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알겠죠. 시가가 아래고 시가가 위에다. 종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캔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캔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양봉 같은 경우는요 장대봉이 뜨죠. 장대봉.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장대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가 떴을 때 거의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요. 양봉 같은 경우는. 음봉은 거래량이 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열에 9은 거래량을 거의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주가를 저 위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수해야 되는 영역대라고 보시면 돼요.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양봉의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양봉 같은 경우 시가가 제일 중요해요. 시가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중심값이 될 수 있고 종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시가는요. 이 봉 캔들이 나오기 위한 오늘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중심값을 보고 종가를 보는 거는 단발성인 거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탄탄해야지 이 주가는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장대가 출현을 했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런 다음에 일단 시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값 정도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매수가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가. 중심값도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가보다는 중심값 정도는 매수가 정도로 보면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중심값에서 이제 위아래 플러스 알파 해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알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거고 이 구간에서 결국은 지지를 받아야지 이 주가는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근처 혹은 시가 근처에서 잡게 되면 기준이 타이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짧아져요.
손절이 짧아지기 때문에 시가에서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할 시 단기적으로 이 봉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3번 자리나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장대가 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쭉 올라온 장대다. 아니면 처음 발생한 장대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시가에서 지지받을 때 첫 번째로 이 시가의 종가나 고가까지 한번 올라가는 파동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면은 추가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가 대비 여기까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주가가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터졌던 이 매수세 있죠. 이 매수세를 처음부터 다시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 구간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딱 둘 중 하나예요. 바닥자리나 꼭대기 자리에서만 나와요. 바닥자리나 꼭대기 자리. 출발 직전 자리에서만 이 주가가 여기 저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요 3번 자리에서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위에 올라가고 1번, 2번, 3번 자리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요 와중에는 요 시가까지 잘 안 떨어져요. 주가가 장대가 떴을 때 시가까지 안 떨어지고 요 시가 자체가 지지 역할을 잘 안 합니다. 지지 역할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음봉이 떠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쭉 밀려버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캔들 분석이 아니라 추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있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장대봉이나 캔들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자리 근처에서 이런 양봉이 떴을 때는 시가가 가장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고요.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음봉은 시가가 중요할까요? 종가가 중요할까요? 음봉은 시가가 중요합니다. 양봉도 그렇고 음봉도 그렇고 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봉이 힘이 세게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가가 쭉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쭉.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떠버리면요. 이거 자체가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저항이 생긴 거예요. 저항. 이 음봉 하나만으로 얘는 저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항.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설사 다음날 이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몰라요. 이게 반등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반등이 나와도 매도세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뭐가 돼요? 이 시가가 저항이 됩니다. 저항. 그러면은 이 장대 음봉이 떴던 이 봉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 저항을 결국은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단번에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종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지지가 될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중요한 자리인지 아닌지 언제 알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여기 형성되어 있는 이 종가는 지나봐야 압니다. 지나봐야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서 이 시가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진 자리가 되려면은 이전에 지지 라인을 체크해야겠죠. 지지나 저항 자리. 이전에 매물대. 아시겠죠? 이런 매물대를 체크를 하면은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쭉 떨어지긴 했지만 매도세가 터지긴 했지만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체크하는 건 뭐예요? 얘가 종가가 여기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종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보이는 매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여기 이평선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의 매물 또는 이평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종가보다는 시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매수할 게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종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을 앞으로 매수할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 시가를 돌파하는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돌파까지 아니더라도 장대기 때문에 미리서 여기서 대응을 해서 매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종가에서 지지받는 거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 같은 경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시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을 때 어떻게 본다? 양봉이 떴을 때는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안착했을 때 저점에서 눌림을 찾는 거고, 음봉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어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돌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양봉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터졌는데 오히려 눌림을 하고, 음봉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터졌는데 오히려 돌파를 하고, 이제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과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봉이 뜬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 여기 위에서 나오는 패턴이 또 있어요. 뭐 깃발령도 있고 줄줄이 소세지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양음양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 혹은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쭉 떨어지는 파동은, 음봉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장대봉이 뜨면은 웬만하면 시가 돌파할 때까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음봉은 하지 마세요. 요 놈은 그냥 외우세요. 겁나 위험한 놈. 하지만 이 음봉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재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옵니다.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추세가 될 수도 있어요. 추세가 될 수 있고 시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자리에서 매매를 먼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얘를 만약에 뚫어 올린다면 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음봉 같은 경우, 음봉의 시가를 내가 보고 있는 주가가 돌파를 한다, 장대봉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음봉의 시가를 돌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양봉을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얘는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힘이 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나온다면은 잘 보셔야 돼요. 자, HRS가 켜져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주가가 여기서 쭉 떨어지죠. 요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장대봉이 하나 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장대봉이 하나 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얘의 시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의 시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우리는 뭘 예측할 수가 있어요? 추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처음 출현한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시가는 정말 중요해지겠죠. 얘의 시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골파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이 시가는 요 뒤에서도 상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상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자리가, 이런 특별한 양봉의 시가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데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름대 안에 있긴 하지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충분히 터진 종목인데 단기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온 뒤 어떻게 된다? 쭉 올라온 뒤 지지를 받죠. 어디서? 이전에 나온 의미 있는 이 양봉의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지지를 받고 안착했을 때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합 분석하셔도 돼요. 복합 분석하셔도 좋은 관점이기 때문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봉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이 떴을 때보다는 얘가 이 앞전에 먼저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시세가 나왔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혹은 아까 얘기했던 이 음봉,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음봉. 얘는 이제 여기 시가에서 얘가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집봉이 뜨면서 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트면서 장대봉이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시가가 저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가 중요해요? 일단 저점에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시세가 나와요. 시세. 그러니까 이게 음봉과 양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봉과 양봉의 차이. 음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단은 양봉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 적죠. 그만큼 먹는 구간도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음봉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의 길이만큼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재돌파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리스크가 더 달고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만큼의 리스크를 더 달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니까 더 큰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양봉에서는 리스크가 더 줄죠.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이기 때문에 시간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먹는 폭이 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